75쪽에 원의 방정식. 네. 자, 여러분 오늘 얻어가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구하는 점을 자, 구하는 점 이걸 필기해 두세요. 또는 자취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형인데 식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처럼 도형 형태의 풀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식으로 풀어내는데 이런 문제들에서 이 구하는 점이 있잖아요. 선이나 뭐 곡선이나 뭐 이런 도형들 위의 점 이걸 무조건 x, y로 두시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딴 건 몰라도 이걸 알고 간다. 그럼 됐다. 그럼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 내가 한번 볼게요. 원의 방정식은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평면 위에 한 정점, 정해진 점, 한 정점에서 A, B라고 할게요. 여기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컴파스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거리를 우리가 반지름 R이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하는 거죠? 원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을 구하는 거죠. 원은 이 동그란 부분이야. 안쪽에 채워진 거 아니야. 알겠지? 동그란 부분만. 여기 위에 점을 이게 구하는 선이잖아요. 이 선 위의 점을 x, y로 두시면 해결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운 건 하나밖에 없어요. 점과 점 사이 거리가 빼서 제곱의 합이 반지름 R이다라는 게 원의 방정식이 돼요.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근데 루트가 들어가면 보기가 불편하니까 여기서 이제 반지름은 양수라고 할게요. 루트 들어가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의 방정식은 얘가 핵심이에요. 여러분이 요게 원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x 빼기 a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게 뜻이 뭐냐면 중심이 a, b이고요. 반지름이 r은 양수라고 했죠? r인 원이 되는 겁니다. 네. 딱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요 안에가 0 될 때가 중심좌표예요. 네, 중심좌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이에요. 제곱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x 플러스 1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다. 이렇게 줬으면, 이거 예제예요. 중심이, 원의 중심, 컴파스 심 꽂은 데가 여기고, 반지름은 2가 되는 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중심좌표 찍고, 반지름 2 되게 그리면 돼요. 네. 그리고 원이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그리시면 원이 좀 잘 나와요. 그죠? 네. 뭔지 알죠? 이렇게 한 번에 그리면 잘 안 나오잖아. 이렇게 하면 좀 잘 보여요. 자,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야, 그러면 이거는 중심좌표가 뭐냐? 이게 제곱, 그지? 이렇게 중심이 어디냐면 0,0이에요. 네, 원점인 거죠. 안 보이는 거죠. x 빼기 0이니까. 네.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가 되면 1이다. 똑같다. 네. 반지름 4로 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핵심은 요거입니다. 요 맨 밑에 줄. 요거. 네. 중심좌표와 반지름 알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해요. 왜 표준형이냐?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주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스탠다드하게 보인다는 거지. 중심하고 반지름이 한눈에. 그래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하고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일반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형은 뭐냐면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얘를 전개한 거야. 이렇게. 왜? 너 괴롭히려고 4까지 넘겨가지고 계산한 거야. 얘를 전개해 놓으면 얘를 일반형이라고 해요. 그 얘는 중심좌표? 모르죠. 내가 찾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다시 얘로 만들어야 돼. 근데 이게 반의 제곱 있었죠. 이차함수에 그거를 이용해요. 똑같이. 자, 그래서 일반형은 어떻게 쓰냐면 밑에 2번이죠. 요거요.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x제곱, y제곱. 이렇게만 있으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1차항들과 상수까지 해서 오른쪽에 0이 되는 이런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합니다. 물건 살 때 그런 거 있지 않나요? 표준형이 있고 고급형도 있고 그지? 일반형도 있고 이렇게 일반형이 좀 제일 그치? 내가 막 다 조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지. 자, 그래서 형태별로 한 거지 원의 식은 똑같다. 네. 그러니까 얘를 내가 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형태로 고쳐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반형은 형태만 잘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에 접하는 원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뭘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나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봐. x축에 접해. x축에 접해. 네. 그러면 여기 중심 좌표가 a, b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중심이 a, b니까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반지름은 뭐냐? 가 문제인데 반지름 찾아도 돼요. a를 자꾸 읽으시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게 위험해. 이게 반지름이죠. 근데 이게 a가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 길이죠, 이 길. 그치?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되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려놓으면 끝나요. 축에 접하도록 그려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크게 뭘 외운다라는 개념보다는 이렇게 그려놓고 중심을 주니까 그려놓고서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암기하는 걸 최소화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고요. 다만 Y축에 접하면 어떻게 되지? 밑에 Y축에 접할 때는 써놓을게요. 이렇게 될 거고요. 이때는 이 오른쪽이 A가 되겠죠. 그래서 X좌표가 이제 반지름이 되는 형태가 되죠. 그리고 어차피 제곱이니까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어요. 제곱하면 어차피 양수 되니까.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이게 0이면 안 되죠. 이게 0이면. 그쵸? 그럼 반지름이 없는 건데 원이 안 나오지. 그치?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게 2번이에요, 여러분. 2번. 네. 근데 식을 외우지 말라는 거지? 거기 써놔. 그냥 그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한글로 써놓으셔도 돼요. 네. 수학할 때 꼭 식으로만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 한글로 이렇게 표현해서 쓰셔도 돼요. 네. 갈게요.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게 조금 재밌어요. 네. 내 기준에서. 네. 얘는 뭐냐면 4분면에 따라 다르긴 해요. 이게 몇 종류일 것 같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있어. 근데 여러분 좀 일반적으로 보기 위해서 4사분면 쪽에 접하는 걸 하나 그려볼게요. 오, 잘 그렸어. 웬일이지? 원래 있잖아. 원을 엄청 잘 그렸어요. 선생님 옛날에 20대 때. 20대 때 막 엄청 잘 그리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한 학생이 원 잘 그리면 변태래요 하는 순간 그때부터 원이 안 그려지기 시작해요. 오늘 좀 이상하죠? 그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가 생각해봐. 이게 XY축에 다 접한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게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 여기도 R이고 여기 좌표만 이제 마이너스 R이 되겠지. 음수죠. 그치?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분면 따라 부호는 바뀌는 건데 그러면 중심이 핵심은 이거죠. 외우지 마시고 R, 마이너스 R이겠죠. 4사분면에 있다는 거니까 중심이. 그 다음 반지름은 그대로 R이 되겠지? 맞지? 요것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A, B가 아니라 반지름으로 다 표시가 된다는 것 뿐이지. 그치? 그래서 자 빼요. 이거 여긴 부호 반대죠. 부호 반대고요. Y 플러스 되겠죠. 마이너스 R을 빼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크게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나오면 그려보면 바로 보인다. 자, 그래서 축에 접하는 형태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뭐 뒤쪽에 문제들은 크게 어려운 거는 없어서 네. 거기 76쪽에요. 그 문제들 중에서 3번만 보세요. 3번. 3번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세 점 지나는 원은 세 점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나요? 하나밖에 없어요. 네. 세 점 지나는 원은 오직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수학 라인 되게 웃기게 있지. 세 점을 서로 다른 세 점을 지나는 원은 하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세 개의 점. 왜 하나냐? 이렇게 연결하면 무슨 각형이 나와요? 삼각형 외심은 하나죠. 그러니까 세 점 지나는 원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증명이에요. 세 점 지나는 원은 하나냐 했을 때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삼각형 외심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지? 네. 외심이 변의 수직이 등분선의 교점 이런 거는 안 물어본다고요. 네. 여러분 크게 신경 쓸 거 없고. 그러니까 세 점 지나는 원은요, 이 세 점을 잘 들으세요. 교육과정이 조금 바뀌면서 다른 걸로 푸는 교과서도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네. 원을 이렇게 놓고 ABC가 미지수겠죠. 여기다가 XY 값을 세 점을 넣어. 그러면 ABC가 어떠시는 거죠? 연립하는 거야. 연립하는 방식 하는 거야. 연립이 별거 아니죠. 문자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세 점 지나는 원은 여기다가 점 3개를 대입한다라고 써놓으시면 됩니다. 녹화하는데 강아지가 짖으면 안 돼. 아이고. 비가 안 오나요? 이제? 태풍이 어디 갔어요? 서울에는 어제 난리가 났던데, 어제 난리가 났던데, 태풍? 학원 못 가요, 막 이런 이제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셔서. 왜냐면 어제 예보에 7시, 그 다음에 10시에 비 엄청 온다고 그러거든요. 그렇지 않았잖아. 태풍이 소멸되고. 그리고 오늘 원래 난리 났었어. 우리나라 기상청하고 미국하고 뭐 일본하고 그 다음에 유럽 중기센터, 유럽 기상센터 여기는 다 그냥 이렇게 해서 소멸된다 했는데 문제는 걔네 이상, 캥거루 애들도 이상해. 호주 기상청에서 예상 경로를 이렇게 올라가자 태풍이 유턴한다고 이렇게 예보를 한 거야. 유턴한다고. 유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긴 있어. 태풍이 얼마 전이었는데 필리핀인가 이쪽에서 이렇게 2바퀴 돈 적 있어요. 바다에서 2바퀴를 돌고 하나, 2바퀴 돌고 일로 갔어. 이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그렇대요. 자,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인데요. 우리가 요거는 식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우리가요. 자, 원과 직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식이 몇 개죠? 다 들어올래나? 마음이 아프다. 여기 잘렸다 끝에. 괜찮나요? 네. 요거 2개. 이 원에 뭘 지난다고? 교점을 지난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생각만 하시면 돼요. 교점이니까 얘도 0이고 얘도 뭐예요? 0이에요. 둘 다 0을 만족해야 돼. 그치? 그러면 너네 생각해봐. 항등식에서 옛날에 했던 건데 그
그냥 K. 왼쪽씩 쓰고. 자, 그럼 얘는 얼마야? 0이지. K와 관계없이 0이지. 그치? 그 다음에 JK, LMN, L. 자, 원이 두 개가 있다고 할게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얘도 얼마죠? 0이죠. 교점이라는 건 얘도 0이고 쟤도 0이잖아. 앞에다가 임의의 숫자를 붙여도 0이에요. 항등식에서 봤던 거거든. 그럼 이거 더한 건 0이겠죠. 그쵸?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식을 이렇게 써야 돼. 근데 봐. 자, 도와줘. 이것도 미지수고 이것도 뭐야? 미지수야. 그래서 얘를 물론 여기서 약간 심하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건 내신 때 할 거고요. 얘를 나눈 거야. K도 어차피 0이니까. 근데 자, 들어봐. 얘도 뭐야? 미지수잖아. 어차피. 그럼 K분의 L이라고 쓸 필요 있어? 없잖아. 그냥 하나의 미지수로 쓰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한쪽에만 그냥 K 쓸게요. 이렇게 두는 거야. 이렇게. 어차피 앞에 미지수니까. 그래도 얘가 얼마? 0. 얘도 얼마? 0.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럼 K 값은요? 이걸 구하도록 다른 조건을 줘요. 네. 다른 조건을 줍니다. 그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면 두 개 쓰고 한쪽에만 K 붙이는 거야. K가 여기에요 저기에요 하는데 아무데나 상관없어 일단은. 여러분 지금 이 문제집 안에서 풀 때는 여기 붙이나 저기 붙이나 상관없어요. 네. 그리고 이쪽은 0. 이렇게. 그래서 이게 고등학교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랬잖아요. 이 말이 나왔을 때 이렇게 쓰세요잖아. 두 원 주고 교점 지나는 이런 표현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적어. 네. 됐죠? 그럼 밑에 거 한번 풀어볼게요. 맨 밑에 거 먼저 할 거야. 이거 보이죠? 아, 요거는 좋네. 딱 들어왔네. 중심좌표 반지름 이런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은. 자, 그러면 두 원에 어딜 지난대요? 교점을 지나고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보자. 어딜 K를 줄까? K를 여기다 두게요. 네, 여기다. 자, 이렇게 두시면 돼요. 일단 1차 끝난 거야. 잘했어. 이렇게. 좋았어. 끝나요? 끝난 거야. 일단 1차 작업 끝났어. 근데 우리가 지대라는 게 있어요. 지대. 지나면 대입한다는 식이 있거든요. 수학에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 지나요. 그러면 대입하는 거야. 근데 얘가 어딜 지난대? 어딜 지나? 옆에 써 있어. 1,1을 지난다고 써 있죠. 그쵸? 네. 77쪽에요. 1,1을 대입하시면 돼요. 대입. 1,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8.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K는 0이에요. 자, 그럼 K 얼마? 마이너스 4죠. 그쵸? 여러분,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에요. 답이 이상한데요? 아니, 이상할 거 없어요. 보세요. 지나면 대입이야. K는 마이너스 4 대입해서 선생님 전개를 해볼게요.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4를 대입해서 전개를 하잖아요.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16, 12.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원의 형태가 이상해요. 이러지 말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누시면 돼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눌게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계산 맞나요? 맞겠죠? 네.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자,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중심 찾으라 안 했죠? 원의 방정식 찾으라 그랬잖아. 그치? 일반형도 답이에요. 일반형도 답입니다. 그쵸? 캠핑 의자 보면 일반형이 있고 고급형이 있어요. 표준형이. 표준형은 펼치면 돼. 캠핑 의자. 제일 좋은 거지. 네. 그냥 이렇게
꺼내서 펼치면 그냥 앉으면 돼. 근데 이제 일반형은 뭐냐면 피잖아? 천하고 막대기가 따로 있어. 쇠막대기가. 쇠막대기에 의자를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이거 해보신 분 있나요? 엄청 힘들어요. 이거 하다가 막 손 다치고 이런 거. 이것도 답이라는 거죠. 일반형도 답이에요. 자, 그래서 구원의 교점 진화는 요거는 잘 필기만 해두셔도 나중에 그대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조금 어려운 형태 하나만 추가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예제, 위에 예제, 가운데, 77쪽 가운데 여기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이에요. 네? 가운데, 77쪽 가운데. Right? 네. 이렇게 K 어디 갈까? 일로 갈까? 저 앞으로 가볼까? 앞으로 가볼게요. 상관없다는 걸 보여줘야지. 앞으로 갈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교점 진화는 인데요. 여러분, 힌트가 있어. 뭐래? 교점 진화고, 어딜 지나요가 아니라, 교점을 지나는 뭐? 하나만 대답해봐. 직선은 설마 2차겠냐? 아니면 1차겠냐? 1차죠. 직선 1차식이죠. 그쵸? 자, 1차면 뭐가 없어져야 되죠? 2차가 없어지려면 저 K 값이 정해질 거예요. K는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 끝난 거예요. K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잖아. 없어져. 없어지고 남는 게 뭐냐면 답이에요. 2로 나눠요. 네. 2로 나눌게요. 이것도 일반형이죠? 상관없어요. 이거를 중학교 때처럼 무조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써도 답인데요. 그냥 두셔도 돼요. 됐죠? 답이에요. 우리 중학 과정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교점 진화는 직선까지 좀 한고비를 또 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8쪽으로 갈 건데요. 네. 거의 다 끝나가요. 여기다가. 괜찮아? 야, 이제 특강이 끝났어. 몇 점을 잘 수 있어. 근데 계약이야. 그치?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그래서 선생님, 좀 친한 원장님이 또 계셔서 그분한테 특강 이제 그분하고 특강 언제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우리는 월화수목금 3주를 했대요. 그래서 3주 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3주 동안 했대. 문제집을 가지고 했대. 근데 다 못 풀었대요. 어떻게 다 풀어? 3주 안에 못 풀어. 왜냐면 숙제를 내줘도 본 수업에 대한 지장이 생기면 또 안 되잖아요. 특강이라는 게.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이렇게 내용 정리 위주예요. 겨울에는 조금 자세히 가요. 더. 겨울은 길죠. 겨울은 기니까. 또 우리 학원의 특징이지만 겨울방학이 없죠. 그래서 아니 설이 있지. 설 때 쉬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이게요.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설명하면 너무 어렵고 요것부터 한번 볼까요?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원이 있고 이렇게 만나는 거야. 인정?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원이 있고요. 접하는 거예요.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 중심에서 수직이야. 만나지 않는 건 원이 직선과 안 만나는 거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약간 이런 느낌 안 나나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들어가는. 너네 책에다 맨날 그리는 거 요새 안 그리나 이거? 책 끝에 그려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줘가지고 책을 이렇게 드르륵 넘자 만화처럼 움직이죠. 안 해봤나? 우리 땐 놀 게 없어서 그랬나 보다.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죠. 당구도 스포츠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는 당구장하고 학원이 같이 있으면 엄마들이 되게 싫어하셨었지. 네. 지금 스포츠 시설이 돼서 괜찮나요? 노래방도 지금은 이제 코인 노래방, 청소년 출입 뭐 업소 이렇게 있고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됐죠. 아예 안 됐고 몰래 뭐 이렇게 가던 친구들 가서 감전되고 오고 막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베이도 옛날 막 쇠로 돼가지고 막 노래하다가 감전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은 많이 좋아요. 지금은 놀거리가 좀 많이 있어서 일단 뭐 만화방도 안 되고 당구장도 안 되고 다 안 되죠. 유일하게 되는 건 텐치라는 게 되죠. 텐치 뭐 이런 데 가는 건데 텐치를 몰라. 그치? 텐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네, 우리 때 이름 켄치라고 할게요. 친구들하고 약속을 켄치에서 만나 뭐 이랬지. 어른들이 되게 싫어하셨죠. 너는 뭘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냐. 그러다가 지금은 유행이 지났지만 얼마 전에 한 5년 됐나? 그때 초등학생들이 파바가요 막 이래가지고 라베 뭐 이런 거 베라 그치 라베가 아니라 베라 이런 거에 충격받았어. 파바는 뭐 파리바게트라고 그러던데 그때 충격이 왔던. 자 아무튼 근데 이게 뭐냐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한다. 원과 직선을 연립한다 이렇게 써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의 중심에서 이건 그리지 않아 네 이렇게 볼게요. 두 점에서 만나면 잘 봐.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우리가 디스턴스라고 해요. 반지름이 R이고요. 좀 생각해봐. D가 R보다 작지. 그치?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지. 그럼 얘는 뭘까? D하고 R이 같겠지. 얘는 반대겠지.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보다 크겠지. 근데 이게 직선을 원에다가 대입하는 식이 있어요. y를 정리해서 y 대신 x로 정리해서 대입하는 식. 그러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데 거기 판별식이 양수일 때가 서로 다른 두 식을. 판별식이 0일 때가 곱하는 거. 판별식이 음수인 게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 방법 중에 밑에 거는 잘 안 써요. 왜냐면 계산이 복잡해. 그래서 이제는 판별식이 아닌 좀 더 다른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설명은 드릴 거예요. 네, 가볼게요. 괜찮나요? 네. 혹시 필기를 놓치거나 하면 영상 참조하셔도 됩니다. 밑에 걸로 해볼게요. 네. 이거 보세요. 네? 괜찮나요? 자, 학생, 이거야. 두 가지 방법 풀어볼게요. 일단은 가장 원시적인 거. x제곱. 요거 있죠? 요거를 대입한 거예요. 이렇게. y 자리에 대입한 거야. 이렇게. 이게 이제 밑에 방법이에요. 밑에 방법. 그러면 여기서 도와줘. 자,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한쪽으로 다 넘긴 거예요. 한쪽으로 다 넘겼어요.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 볼게요. 그냥 쉽게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판별식. 자, 일단 준비만 맞춰볼게요. 전개 마이너스 4k제곱 플러스 80. 그리고 요거 할 때 있잖아. 마이너스 4로 그냥 묶으시고. 자,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주의하셔야 돼. 중상과정 1학기가 아직 남으신 분들은 이거 인수분해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고등과정부터는 요걸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K 이거 뭐의 제곱이야? 루트 20의 제곱이잖아요. 루트 20이 2루트 5라서 한 번 더 하고 한 번 빼고 3차 공식
자, 이게 여러분 판별식이에요. 얘가 판별식. 됐죠? 됐지? 잘 봐. 이게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0이면 접하는 거고. 얘가 음수면 만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나는 거죠. 네. 그럼 요것만 풀어볼까요? 지금 두 점에서 만날 때니까 우리는 요거를 풀게요. 그치? 근데 이거 2차 부등식에서 혹시 기억나? 앞에 음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4로 나눠볼게요. 여러분 괜찮아. 네, 기분이 좋아질 거야. 마이너스 나누면 이렇게 되죠? 그쵸? 마이너스 4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건 지울게요. 네. 이거 무슨 값이야? 사이값이다. 한 번만 대답해도 돼. 사이값. 좋았어. 그럼 뭐하고 뭐 사이? 마이너스 2부터 5하고. 아, 이거 좋았어라는 표현을 못하겠네, 이제. 이제 자꾸 애들이 키득키득거리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네. 판별성 때문에. 이렇게. 이게 뭐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줘. 그 다음 봐봐. 얘를 구하잖아? 그럼 나머지가 주소져. 왜? K가 이 값이고 이 값일 때 접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 갈라진 범위 있죠? 이렇게, 요게 만나지 않는 범위가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만 찾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소개를 할게요. 그러면 이걸로만 풀어도 됩니까? 아무 상관없죠. 네, 이걸로 하셔도 아무 상관없죠. 서술에서도 문제 없고요. 다만 두 번째는 뭐냐면 원의 중심, 지금 몇 콤마면? 0,0에서 반지름이 루트 10이에요. 그죠? 맞죠? 그러면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와 이 거리와 반지름은 이만큼이겠죠? 반지름이 누가 크냐, 뭐 같냐, 뭐 이런 걸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중심에서 이 직선. 어떻게? 넘겨야지.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거리가, 이게 두 번째 풀이에요. 두 번째 풀이. 이 거리를 D라고 할게요. 루트, 혹시 공식 생각 안 나면 따라하세요. 요거 제곱, 분모. 그 다음 절대값에 요거 0,0을 여기다 대입한다. 라는 게 정과직선사의 거리였어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한 거예요. 네. 됐죠? 그러면 이 거리가 루트 2분의 절대값 K입니다. 선생님 마이너스 K예요 하는데 절대값은 안에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어. 절대값 3이나 절대값 마이너스 3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K나 절대값 K나 같은 거예요. 네, 전혀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봐. 지금 두 점에서 만날 때를 할 거야. 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어때요? 짧죠? 네, 반지름보다 짧다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판별식보다 식의 양이 줄이 짧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얘를 선호하게 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지금 뭐 풀이까지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럼 절대값 K가, 자, 도와주세요. 루트 2 1로 곱할게요. 2루트 5예요. 혹시 기억나는 2주 전이었나요? 이거 무슨 값? 사이값. 2주 전이 아니고 지난주에 한 것 같은데? 사이값. 네. 아니다. 월요일 날 한 거다. 네. 사이값.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 그지? 아까 푼 거랑 동일하죠. 답이 똑같아요. 그지?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과정을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희소식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과 원 사이 관계, 거기 옆에 뭐라고 가로치고 써있어요. 이거 교과과정이라고 써있죠?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학교에서 얘를 알려줄 수가 있어요. 알려주고 시험 문제는 낼 수 있어요. 내가 교육부에 문의했거든요. 교과과정 아닌 것은 선생님 재량으로 지도를 하면 시험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
선행에 영향이 없는 선에서. 네. 교육부에서 그렇게 답변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알려주면 낼 수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럼 이걸 알려주면 편법이 있어요. 개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때 되면 편법에 대한 거 설명드릴 거야. 그러니까 한 줄만 딱 적어 놓으면 그거 보고 그대로 답 찾으시면 돼요. 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럼 원에서 라스트가 뭐냐? 80쪽에 원의 접선이에요. 자, 원의 접선 하면은 거의 다 끝나고요. 오늘 선생님 이제 아까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네, 일찍 끝납니다. 네, 일찍 끝나고요. 1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쭉 이어서 그냥 갈까요? 쭉 이어서? 네. 근데 그 영상 유튜브 보다 보면 가끔 이렇게 중간에 조각이라고 해서 끊겨 있는 영상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가 45분이 넘어가면 영상이 잘려서 다음 걸로 가더라고. 이유를 모르겠어요. LG에 문의해야 돼. LG. 네, 갈게요. 자, 원과 접선입니다. 이거 당황하시면 안 돼요. 네, 교육과정이 아니고요. 수능에서 쓰지 않습니다. 네. 자, 원과 접선의 방정식. 근데 얘도 교육과정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중심이 원점인 것을 기준으로 돼요. 그럼 중심이 원점이면 원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됐죠? 그리고 기울기가 주어진다는 게 뭐냐면 기울기를 m 요걸 수로 준다는 얘기예요. 네. m이 아니라 실제 m이 아니라 m이라는 숫자로 준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얘가 물론 이렇습니다. y는 mx 플러스 n으로 주고 요것만 미지수죠. 이거를 저기다 대입해서 판별식 0을 써도 되고 접하니까 접선 구하는 거야 지금. 네. 아니면 이 직선에서 중심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식을 써도 되죠. 그쵸? 맞지? 근데 얘가 공식화돼 있어요. 어차피 방법은 아니까. 그래서 식 잘 적어두세요.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정리돼요. 네. 근데 왜 뿔마냐? 두 개일 수밖에 없어요. 원이 있어. 예를 들어 기울기가 2야. 그러면 두 개죠. 두 개잖아. 두 개일 수밖에 없죠. 그죠? 네. 당연히 두 개예요. 되셨나요? 네. 식 잘 적어두시면 돼요. 그럼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문제 여기다 써볼게요. 잘 봐. 자, 더하죠. 반지름 얼마? 루트 5. 좋아. 기울기. 2죠? 됐죠? 끝났어요. 여러분, 서술형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2x 플러스 마이너스.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공식에 넣었어요.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이요. 완전 공식인데, 네. 완전 공식이에요. 합이에요. 네. 끝났어요. 무주이고, 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선생님, 나 까먹었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y는 2x 플러스 n 두시고요. 그쵸? 가장 원초적인 건, 그걸 여기다 넣어서 판별식 0 쓰시면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난 공식 못 외운다. 그러면 그렇게 가셔도 되고요. 헷갈릴까봐 그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중심에서 뭐 거리 이거는 또 헷갈려 하니까 일단은 공식 쓰면 됩니까? 되죠. 네. 그리고 나중에 기하 쪽을 배우실 분들은 이게 이제 2차 곡선이 또 나와요. 네. 타원, 쌍곡선, 포물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도 공식이 5개 정도 또 있습니다. 네. 그건 그때 걱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울기 m인 접선 구하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나는 한 점이 주어질 때 원 위에 점이 있고 원 밖에 점이 있고 이렇게 했네. 원 위에 점에서의 접선 얘도 공식화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한 번만 잘 써보시면 돼요. 이렇게 원이 주어졌고요. 여기 위에 점 x1, y1 이거를 원칙적으로 서술하는 것들은 보일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실 거예요. 네. 지금은 여기서의 접선이다. 네. 이렇게 주면 자, 요거 외우는 방식 쉬워요. 잠깐. x제곱이 뭐 곱하기 뭡니까? 별 곱하기 별입니까? x 곱하기 x입니까? x 곱하기 x죠. 그쵸? y제곱은? y 곱하기 y죠. r제곱은요? 그냥 두세요. 숫자니까. 이렇게. 되셨나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잘 들어. 여기에 한쪽에 점을 대입하시면 접선이 나옵니다. 한 줄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거 써도 됩니까? 써도 돼요. 네. 안 되는 게 어딨습니까? 이건 써도 되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푸는 것들은 다시 또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지금은 이 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갈게요. 자, 이거 밑에 예제 보세요. 자, 여기를 지나는 접선. 도와줘. XX, YY 25로 여기서의 접선이야. 이렇게 쓰고 됐죠? 뭘 대입한다고? 마이너스 3하고 4를 한쪽에 대입하면 답이에요. 답! 이거 답입니다. 그냥 이렇게 쓰셔도 답이에요. 모양이 안 이뻐요. 그럼 넘기세요. 다. 네. 넘기면 돼요. Y는 정리하고 싶어요. 굳이? 네. 굳이 거기까지? 끝났죠? 심플하죠? 네. 그 다음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에요. 어제 선생님이 먹은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걸 안 먹었구나. 뭐라고? 뭘 먹었다고? 밥한바. 요새 유행하는 그 삼행시 밥한바? 밥한바? 밥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밥한바. 원 밖의 점은 뭐냐면, 원 밖에, 뭐 떠오르지 않아요? 베스킨 라빈스 싱글콘 레귤러 사이즈. 보시면, 싱글콘, 더블콘 말고, 싱글콘은 아이스크림 이렇게 푸고요. 푸고, 여기서 콘을 꽂죠. 이렇게. 자, 그럼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딱 느꼈지만 아이스크림의 중심에서 이 콘 끝까지가 수직이 될 거예요. 알고 계시죠? 이렇게요. 그쵸? 맞아요. 뭐 이 거리 도형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도형 푸는 게 아니고요. 이 직선식 구하는 거예요. 이걸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길이 구하고 이거 길이 구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이거는 중학교식의 문제지. 물론 내기도 해. 내기도 하는데 짜증나는 거지. 그런 형태는. 접선식을 구하는 거야. 네. 그러면 밖에서 그은 접선은 몇 개? 그렇죠. 2개예요. 2개인데 가장 쉬운 풀이로 접근을 해볼게요. 뭐가 좋냐면 여러분한테 물론 다른 풀이도 있어요. 네. 근데 0,4에서 밑에 예제 보세요. 이쪽으로 걷어요. 쉬운 풀이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않게. 오케이. 렛츠고. 몇 번째? 첫 번째가 아니라 그냥 이걸로 갈게요. 자, 이 점 지나 기울기 알아볼라? 모르죠. 미지수 두고요. y 빼기 y값 기울기 x 빼기 x좌표가 직선식이었어요. 기억나시죠? 직선할 때 수요날 했던 거예요. y는 몇 x? mx 플러스 4 되셨죠? 네.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이게 제일 쉬운 방식. 기울기를 미지수로 두고 저 점 지나도록 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직선에서 넘길게요. 이 직선에서 원의 중심이 0,0이라고 그랬죠? 그치? 이 거리가 반지름이 되면 접하겠죠. 이 직선을 구했잖아.
이걸 지나는 점으로 해서 기울기 미지수 잡고, 그지? 그럼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는 거죠. 그치? 그래야 접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되냐? 루트 a제곱 그 다음 b제곱 저 쉬워요. 절대값 00 늘 거거든. 4밖에 안 나와. 그지? 얘가 반지름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잖아? 그리고 여러분 이거 당황할 필요 없어. 이거 이렇게 곱해서 제곱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곱해서 제곱하면 위에다 쓸게요. 미안. 제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제곱할 때 이것도 제곱하셔야 되고, 그러면 m제곱이 얼마? 3이에요. 도와줘. m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두 개죠. 이거요. 여기다 넣으면 답이에요. 그죠? 네. 끝난 거죠. 두 개 나온 거죠. 기울기가 두 개. 이해됐죠? 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왔구나. 자, 그래서 이게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방식만 잘 적어 두셔도 여러분이 충분히 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쪽에 이동. 맞아, 가고 12시 반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없거든. 가셔야지. 영상은 하나로 통합해서 올릴게요. 확 하고 끝내는 게 낫죠? 두 분 가셔야지. 그렇지. 아니, 3분 안에 끝낼 수는 없어서. 영상 듣고 전부터 해주세요. 84쪽이에요. 자, 점과 도형의 평행이동. 네, 여기 써주세요.